신약 기대감이 있는 이제 제약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해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신라젠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약바이오주는 프리미엄이 완전히 무너진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신라젠이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돌고 기타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회복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라젠이 장 초반에 반등을 시도해요. 물론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상승폭을 반납할 수도 있고 상승 흐름을 강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한가는 이제 분명하게 풀어내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신라젠이 잘 버텨주면서 완만하게라도 반등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임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죽었었던 그런 그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좀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젠을 비롯해서 이번 임상 3상에 대한 쇼크로 그 다른 임상 2상이나 3상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대부분 다 평가 절하가 됐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모든 기업들이 또 3상에서 그 부정적인 결과를 내진 않을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서도 뭔가 이제 그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국내 제약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신약 뭐 임상 들어간다라고만 하면 그냥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한 작년 정도만 해도 임상 2상이나 3상에서 좀 유의미할 것 같다는 가능성이 높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임상 3상에 들어가고 그 결과 발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시장이 의심을 해요.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제약 산업에서 그 임상 실패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많이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기대가 기본적으로 좀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높았었던 기대감이 현재 시점에서는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신라젠까지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그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그 삼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었어요. 이서 당뇨병성 신경증 치료제죠. VM2020 그리고 이제 메지온의 선천성 심장질환 치료제인 유데나필의 임상 3상에 대한 성패 이런 부분에 시장의 우려감이 많이 좀 녹아있다라는 거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주가가 오히려 꺾인 모습이고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네. 주가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존의 그 신라젠이라든지 HLB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 부분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현재 글로벌 임상 3상 시스템은 그 경험이 전무한 국내 기업들이 감당하기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한국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이 타국에 비해서 발전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뭔가 이제 성과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라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걸음마 단계를 이제 막 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제약바이오주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신라젠이나 뭐 코오롱 인보사나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가치를 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 이번 급락을 좀 공부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은 나중에 제약바이오주를 투자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실패를 한다고 해도 3상까지 쌓아놓은 데이터는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데이터로 인해서 또 다른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다른 부분에 그 데이터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3상이 실패했다고 무조건 그 기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높았었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반영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시장에는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신라젠이 오늘 이제 소폭이지만 반등을 일단 시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에 100%는 없기 때문에 이 반등이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꺾일지 뭐 치고 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 신라젠의 주가를 어때요?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바로미터가 되는 기업이 바로 이 신라젠이니까 결국은 신라젠이 반등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뭘 봐야 되겠어요? 임상 이상이라든지 삼상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의 빠른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HLB도 포함은 됩니다. 그러니까 HLB도 이제 역시 임상 실망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최근까지도 이제 조금 흘러내리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경구용 항암 신약이죠. 네, 이름은 리보세라닙입니다. 리보세라닙. 임상 3상 데이터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신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실제로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주가가 급반등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이런 결과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신라젠이 바닥을 찍는 상황에서는 HLB의 투자 심리도 같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헬릭스믹스도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입니다. 이름은 VM2020입니다. 네, VM2020이고요. 임상 3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결과가 나올 텐데 물론 앞서 나왔던 다른 제약주, 바이오주들처럼 실망감을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도는 시점에 있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고 또 주목할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메지온입니다. 차트상으로는 가장 양호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눌림을 좀 주고 있고 저점도 약간 높이는 모습에다가 기관의 수급도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메지온은 이제 유데나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선천성 심장 질환 치료제입니다. 유데나필 역시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역시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있어서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중간에 투자자에게 실망감도 많이 주고 아픔도 주지만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성장하는 게 또 제약산업이고 성과가 난 시점에 있어서는 정말 큰 수익을 주는 게 또 제약바이오 주기는 해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섹터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언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보시면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방법이라든지 힌트들 꾸준하게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